똑같이 갭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이제 7억이 넘는 돈으로 갭 투자를 하고 지금 저렴한 가격에 사신 분은 3억 8천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실투자금이 거의 절반을 아껴서 하셨네요, 이분은 그러면은. 시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이렇게 달라지고 7억 넘는 돈을 이 단지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있냐라는 생각에서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가격이 매수 가능한 가격인가를 먼저 살펴야 되지만 지금 이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펴야 된다. 최근에 GTX 착공 또 개통 소식에 조금 인근 집값이 또 들썩거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 전 고점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죠. 네. 최근에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서요. GTX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게시물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 글을 직접 작성하신 시크릿 브라더님을 오늘 모시고 이런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동산을 매수할 때 GTX가 판단 기준이 돼도 될지 혹은 매수 기준이 되면 안 될지, 만약에 매수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크릿 브라더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사례로 이제 그 글에서 써주셨던 내용 중에 그 인드건 프루지오 엘센트로를 사례를 넣어주셨어요. 물론 지금 조금 다시 가격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16억 3천만 원이면은 그 당시 지금 시세보다도 몇 억씩 더 높게 사신 거잖아요. 네. 이분은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이 금액대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먼저 그 인더건 엘센트로, 프루지오 엘센트로 단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단지가 어디 있는지를 좀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엘센트로 단지는 인더건역에서 도보권으로 가능한 단지고요. 2019년식 아파트이고 1,7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바로 왼쪽으로는 이제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과천 지정타 포함해서 과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인덕원에 이제 지하철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16억 3천이라는 가격에 매수를 하셨을 때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당연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볼 텐데 일단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전 고점이 이제 한 16억 3천 정도 됐었는데 한 6억 5천 정도가 빠져서 무려 한 40% 정도가 이제 이 단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지 하나하나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이제 실거래가를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이게 21년 6월에 이제 실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21년 6월에 16억 8천만 원 16억 3천만 원입니다. 16억 3천만 원에 106동 25층이 이제 A타입이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6월 6일에 1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다음에 전세가 바로 9억에 같은 날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는 게 지금 이제 보여진 거거든요. 갭이 거의 7억 3천만 거기 원. 7억 3천만 원을 주고 이제 이분은 갭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목적은 사실 이 단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매수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 가격에서 얼마나 빠졌냐면 23년으로 오면은 이제 9억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9억 보면 9억 7천이 찍히고 9억 5천이 찍혔는데 같은 타입인 A타입 기준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백이동의 32층으로 층도 굉장히 괜찮은 층인데 이 단지는 9억 8천만 원에 등기를 쳤고 4일 뒤에 6억에 전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역시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갭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이제 7억이 넘는 돈으로 갭 투자를 하고 지금 저렴한 가격에 사신 분은 3억 8천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실투자금이 거의 절반을 아껴서 하셨네요, 이분은 그러면은. 똑같이 투자 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이렇게 달라지고 사실 7억 넘는 돈을 이 단지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있냐라는 생각에서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사실 이분도 비쌀지 안 비쌀지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보면 없으신 상태였잖아요. 왜 사면 안 되는지, 이때가 왜 고점이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랑 비교가 가능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다른 세 개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입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광명역 센트럴 자이는 일직동에 위치해 있고, 광명 같은 경우는 인더건과 마찬가지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인더건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GTX C 노선 포함해서 월판선이라든지 인동선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판선과 그 다음에 신안산선 호재가 있어서 여의도와 그 다음에 판교까지 출퇴근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슷한 지역이고, 지역의 이제 대장 아파트의 시세도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비교가 가능한 단지이고, 성봉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수지의 대장입니다. 수지의 대장인데 이미 성봉역이라는 신분당선 라인이 이미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롯데에도 있고, 그래서 이미 인프라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단지고, 전고점도 비슷하고 가격의 흐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 평가가 가능한 단지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단지는 사실 비교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높은 급지라고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입니다. 아, 그럼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시세가 흘러갔고 네. 또 철도 호재가 있는, 교통 호재가 있는 비슷한 조건의 세 단지와 네. 조금 더 상급지인 단지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네 개 단지를 가지고 제가 비교 평가를 해봤는데, 실제 21년 6월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1년 6월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보면 이분이 왜 비싸게 샀는지가 딱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21년 6월에 16억 3천만 원이 지금 딱 찍혀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 인더건 프룬지오보다 조금 더 상급지라고 평가받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가 이제 민간 단지이기 때문에 마곡에서도 좀 선호도가 높은 단지인데, 실거래가가 같이 6월에 찍혔을 때 14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거의 2억 가까이 차이가 났고, 다른 단지들의 시세를 보더라도 성봉역 롯데캐슬도 이때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호가가 14억에서 비싸면 15억 정도 선에 나와 있었는데, 인더건 프루지오를 16억 3천만 원에 산 거죠. 그러니까 좋게 봐서도 가치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단지들이 14억에서 15억 호가에 나오고 있을 때, 인더건 프루지오를 16억 3천만 원에 더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더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확률적으로 이미 비싸게 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마진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더라면 더 조심해서 들어갔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싼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럼 언제 이 단지가 저렴한지 알 수가 있죠? 이게 언제 싼지 비싼지 알 수 있는, 평가할 수가 있나요? 그래프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이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가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가 매수 가능한 가격이 중고층 기준으로 11억 8천에서 한 12억 정도 선에 거래가 가능한 가격이거든요. 호가 기준으로. 근데 광명역 센트럴 자이는 지금 12억 5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11억 5천대에 지금 괜찮은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3억 5천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가 가장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가치가 조금 높긴 했지만 1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좀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저평가돼 있는 단지는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11억 5천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고평가된 시기에 살 수가 있고 저평가된 시기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단지와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호가를 내가 비싸게 사야 된다 그러면 그 단지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같이 호재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싸진 시점이면 이 타이밍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가 결국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은 날 전세가 맞춰진 걸 보면은. 근데 이렇게 투자 수요랑 실수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비싸게 사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투자나 실수요나 사실 목적은 비슷합니다. 실수요로 매수를 한 사람 중에 내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둘 다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거는 같은 마음일 거거든요.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전월세를 살 테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투자 수요가 붙었을 때, 혹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많은 수익률을 원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같은 비용으로 어떤 단지를 투자했을 때, 어떤 지역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예시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단지를 하나 더 예시로 이제 붙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일산에 있는 단지를 하나 더 한번 붙여볼게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그래프인데, 여기서 일산 킨텍스에 있는 똑같은 호재, GTX-A 호재가 있는 단지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보시면 장항동에 원시티라는 단지고요. 이 단지를 이렇게 붙여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건 푸르지오랑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게 이렇게 간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고평가됐을 때도 가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16억 1천만 원 정도의 이제 실거래가 이렇게 두 건이 16억 정도의 두 건이 이제 찍혀 있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 12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거든요. 이 단지는 인도건 푸르지오랑 거의 유사한 호재가 있는 단지이고,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고 충분히 비교 평가가 가능한 단지여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단지와 아까 그 단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지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억 5천 정도에서 거의 6억이 떨어져 가지고 이 단지도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한 단지고요. 실제 이 단지의 실거래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실거래가 가장 높았던 가격은 언제 찍혔었냐면 16억 5천과 16억 5천 5백 22년 1월과 22년 3월에 찍혔었고 11층과 38층이었습니다. 근데 16억 5천짜리는 지금 이거 매수한 다음에 어떤 전세 거래가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단지는 실수요자가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 말고 아까 봤던 그 16억 5천 5백짜리도 한번 보면은 이 단지도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전세를 맞춘 흔적이 없어요. 이제 봤을 때 거래 상세 내역을 봤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단지 역시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단지가 떨어져 가지고 거의 6억 가까이 떨어졌는데 6억 가까이 떨어졌을 때 6억 가까이 떨어진 금액으로 산 사람은 과연 투자자였을까 실수요자였을까를 한번 판단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A3이긴 하지만 이 단지도 10억 3천만 원에 이제 샀습니다. 거의 6억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고, 이 금액으로 산 사람 역시 전세를 맞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가격이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구나.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을 때, 특히 엘센트로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아까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어차피 여기서 10년 살아도 괜찮고 20년 살아도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기만 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사셨을 거예요. 근데 투자자 생각은 내가 이 단지를 10년, 20년 갖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른 단지로 더 높은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생각이 더 강하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가격이 매수 가능한 가격인가를 먼저 살펴야 되지만 지금 이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펴야 된다.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호재가 있는 단지긴 하고 내가 실수요로 들어갈 거지만 이 가격이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 이 가격보다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다면 지금 원시티처럼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